지금 보시는 문제는 2017년도 1회 시행했던 D형 문제입니다. D형. 입력하는 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서식 설정하는 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항상 패턴이죠 뭐. 그 다음에 셀 스타일에 가서 제목 1 그 다음에 높이 행높이를 30. 항상 이 문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고 줄 높이 바꾸고 뭐 이런 유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범위 설정, 또 블럭 잡고 블럭 잡아서 얘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첫 줄 블럭 잡고 그 다음 첫 칸 블럭 잡아서 노랑으로 칠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한 문제예요. 병합하고 또 노랑 칠하는 게. 제목 앞에 더블 클릭했을 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가지고 별표 넣는 거. 그래서 별표를 복사해서 뒤에 붙여도 되고 뒤에 가서 미음자 누르고 다시 한자키 눌러서 처리해도 되고. 별이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예. 네모 안에 네모네요. 그렇죠? 네모 안에 네모. 그리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가 한자 키하고 똑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 한영 키 옆에 있는 알트 키가 그 한영 키하고 똑같고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한영 키가 없었던 시절서부터 한글 한영을 불러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왼쪽에 있는 컨트롤, 왼쪽에 있는 알트 키는 그대로 쓰고 오른쪽 알트와 컨트롤을 한영 한자로 바꿔서 썼거든요. 예,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우리나라 윈도우에서는. 예. 그 다음에 D. 이게 뭐야? 이게 글자죠? 날짜 아니죠? 여기 뭐뭐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 골뱅이, 글자니까 골뱅이죠. 그리고 뭐뭐까지 이렇게 쓰면 몇 월까지 하고 나오는 거죠. 입력받은 문자는 무조건 골뱅이로 들어갑니다. 골뱅이. 그 따옴표를 하실 때는 따옴표 안에다가 까지라고 써도 되고, 그냥 따옴표 없이 까지라고 쓰면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낱글자로 변해야죠. 낱글자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뭐까지만 보이면 되고요. 날짜 아닙니다. 이거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테두리 그리는 거죠. 전체 테두리 그려주는 거.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그 다음 고급 필터 A18부터 조건을 써봐야 되겠네. 그렇죠? 뭐라고? 구분이 비회원이고요. 할인 금액이 작거나 같다 7만원. 그렇죠? 여기 보니 7만원 이하라고 해서 컴마가 찍혀 있는데 컴마는 쓰지 마세요. 조건 쓸 때는. 예. 우리가 어떤 값을 표현해줄 때는 컴마 스타일을 찍어주지만 직접 이렇게 조건을 쓸 때는 다운표에서 쓰거나 직접 키보드 쓸 때는 컴마는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구분이 돼 버리거든. 컴마를 기준으로 왜 좌우가 구분되는 기호로 컴마 구분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볼 때는 컴마라고 써서 쓰는 게 보이지만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고급 필터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범위 설정해주고 복사 위치는 22번째. 그러면은 비회원이면서 7만원 이하인 사람, 그럼 비회원 중에는 7만원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비회원 중에서는 1명, 2명, 3명, 4명이죠. 그렇죠? 나머지 비회원은 7만원 이상이 되니까 안 되죠. 그렇죠? 4명 맞네요.
그렇게 눈으로도 한 번씩 검사를 해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하셔야만이 시험장에 갔을 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정답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계산 작업. 문제 1번. 제품 코드에 첫 번째 문자가 M이면 남성용, 맨이란 뜻으로, 그 다음에 W이면 여성용이라고 표현하고, 알파벳 O라고 쓰면 아웃도어라고 구분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그럼 경우의 수가 지금 3가지죠. 그렇죠? 그럼 if가 2번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if 함수하고 left 함수하고 사용하래요. 그럼 여기서 제품 코드라고 말하는 것이 A의 세 번째 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의 세 번째 셀. 그러니까 는 if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가로 열고, 이것이 M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면 남성용이라고 쓰면 되고, 다시 if 해가지고 만약에 이 첫 번째 문자가 만약에 W입니까? 그러면은 여성용이라고 쓰고, 여성용도 남성용도 아니면 그냥 아웃도어라고 쓰는 거죠. 뭐 세 번째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레프트 함수를 써서 컴마 한 글자를 잘라 가지고 는 하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여기도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지 뭐. 네,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지금 M 남성용, 여기는 여성용, 아웃도어 여성용, 남성용, 여성용, 남성용, 아웃도어 맞네. 그렇죠? 문제 2번. 다운로드라는 영역이 H 세 번째부터 H 12번째까지 있는데, 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에서 3위까지는 1위 1에서 3위까지는 1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다운로드 순위를 구해서 1위, 2위, 3위 그룹으로 나누나 보지. 4등에서부터 6등까지는 4위에서 6위까지는 아니네. 1, 2, 3, 1 잘못 봤다. 잘못됐네. 1위, 2위, 3위로 표현하고,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공란으로 표시하시오. 뭐를 잘못 봤지? 갑자기 눈이 해둥그러져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운로드 수가, 다운로드가 가장 많은 것이 1이다. 즉 내림차순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옵션 값 뭐 그냥 냅두면 되지 뭐. 추수 함수하고 랭크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렇죠? 그럼 뭐 이건 쉽지. 그래서 추수 함수를 쓰고 여기 랭크를 써가지고 1등이면 1위, 2등이면 2위, 3등이면 3위. 10팀이 시험 봤나요? 10이죠. 10.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랭크에는 H 세 번째가 H 세 번째부터 H 12번째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달러가 꽝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이 함수가 추세라 그랬잖아요. if에라. if에라를 만약에 쓰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 줘도 되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쓰면 1, 2, 3등까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4등부터 10등까지는 오류가 발생하니까 개수가 부족해서, 그럼 if 에러에 의해서 무조건 공란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 응? 이게 입만 불편한 게 아니라 손도 불편한가 봐요. 예, S자를 빼먹고 앉아 있고. 이 안경에 김이 맺혀가지고 죽겠네. 글자가 안 보여. 예, 오늘은 이제 여기다 핑계를 대는 거죠. 예. 문제 3번.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 국산. 구분이 국산이라는 게 뭐야? 구분이 국산. 그리고 20만 이상 30만 미만. 죽겠네. 여기서 말하는 구분은 B에 16부터 B에 24까지고, 국산이면서 판매 총액이 2에 16부터 2에 24까지, 그렇죠? 이 20만원 이상. 그래서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구분교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상, 그 다음에 30만 미만인 과일 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계산된 과일수 뒤에 개를 표시하래. 다음에 별걸 다 요구해요. 저는 이렇게 앰퍼센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 3개 이렇게 표현한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쓰게 하라는 거죠. 이걸 셀 식으면 좋은데 꼭 앰퍼센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자, sumif s, 그 다음에 average if s, 그 다음에 count if s. 함수 중에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자, 이런 복합형 함수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sumif 같으면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를 써요. 이렇게. 근데 sumif s 같은 경우에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범위, 조건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3, 뭐 조건 3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average if도 SS 똑같아요. 평균 구할 범위가 average if에서는 뒤로 가지만 average if s에서는 평균 구할 범위가 앞으로 와요. 예. 근데 이제 count if s는 상관없어요. count if는 범위, 조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count if s를 쓰게 되면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뭐 범위 3, 조건 3, 뭐 범위 4, 조건 4 하고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개수를 세는 거니까 count if s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뒤에다가 앰퍼센드로 개 쓰면 되는 건데, 조건을 한번 보자고요. 구분이 국산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답을 쓰려면 는
count if s 범위는 구분이고 그 다음에 국산이고 조건이 두 번째는 판매 총액에서 20만 이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매 총액에서 30만 미만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샌드 걸어서 몇 개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count if s 같은 경우에는요 범위 조건이 2번만 나왔었어요. 여기는 범위 조건이 3번 나왔어요. 이 count if s는요 2007부터 나온 함수입니다. 2007 이전에는 count if s가 없어가지고요 이 조건을 3가지를 걸거나 2가지를 거는 건 못 풀었어요. 그래서 뭐로 풀었냐? 데이터베이스 함수 dcount나 dcountA라는 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를 써야 될까? 고급 필터를 써가지고 경우의 수를 출력해야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 해당하는 걸 따로 출력을 해줬었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거야.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 9번은 뭐지? 여기 9번 B의 16이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B의 16서부터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서 국산이 들어가는 거고 판매 총액은 얘잖아요. 그렇죠? 판매 총액은 이렇게 들어가고 20만 이상은 어떻게 쓴다? 따옴표에다가 크거나 같다 20만 이상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판매 총액 범위 이렇게 쓰고 얘는 작거나 미만이니까 작다 30만이죠. 그렇죠? 이렇게 써야지. 우리 책에는 여기 이렇게 20만 이상이라서 컴마가 찍혔잖아요. 이렇게요. 여기다 컴마 찍어주면 안 돼요? 그 좌우가 구분된다 그랬죠? 이거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지. 한번 넣어볼까요? 답이 어떻게 나올지. 뭐 지금 국산이면서 20만에서 30만 하나 두 개 걸렸네. 두 개. 하나 두 개죠. 그래서 얘는 20만 미만이고 30만 넘어가 버렸고 그렇죠? 20만 미만이고 두 개밖에 없네. 그랬지. 얘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과장이래. 지기가 과장인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래요. 1, 10, 100 그럼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네. 옆에다 써볼게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T 에버레이지 평균이니까 그래서 블럭 잡고 지급액의 평균 지기는 과장 가로 닫고 콤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쓰는 게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써주면 컴마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기 좋게. 여기는 뭐 서식이 지정이 안 돼 있던 공간이니까. 문제 4번이 지기가 과장인 직원들의 지급액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래요. 즉 1000의 자리까지 표현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라운드 함수하고 T 에버레이지라는 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문제 5번이 까탈스러울 것 같은데 구입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구입액이 지금 여기가 있고요. 그렇죠? 구입액에 따른 등급을 출력하려니까는 VLOOKUP을 써야 되겠네. VLOOKUP을 써야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VLOOKUP, HLOOKUP, 인덱스 함수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니까는 뭐 쓰면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이 구입액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는 VLOOKUP, 왼쪽에 있는 금액이 왼쪽에 있는 구입액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F4번 키, 그리고 구입액에 따른 등급이니까 두 번째 칸이고요. 이때 요사일치를 써야 되죠. 당연히 정확히 일치하면 안 되죠. 왜냐면 120만원의 숫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120만원이라는 건 뭐예요? 100만원에서부터 뭐 300만원까지 이 사이니까 그렇게 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사일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얘를 생략해도 되는 거죠. 예. 요사일체 개념이죠. 예. 생략했어요. 요사일치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안 그러면 231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없잖아요.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사이니까 일반이. 근데 1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구비액이 에러나죠. 100만원 밑에는 등급이 없잖아요. 100만원 서부터가 등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입력받은 금액이 구입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면 오류가 나니까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0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만 여기 0이라고 쓰고 여기 있는 값을 바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그래서 1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99,999까지는 오류가 발생하고 100만원서부터는 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0서부터 넣쳐서 똑같은 글자가 나오게 하지 말고 오류 그러면 일반, 실버, 골드, 오류 두 글자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길게 쓴 거야. 그래서 오류 발생의 글자가 길게 나와야만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써야지. 자격증에서야 있는 대로만 쓰면 어차피 입력받은 데이터가 에러 나는 건 아니니까 자격증은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셔야만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얘기죠. 그렇죠? 분석 작업 들어가 볼게요. 뭐가 복잡하다. 자, 결과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부분 분석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반, 2반, 3반, 4반 반별로 되어 있네. 반별로. 그리고 반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합계가 나오고 계산이 끝나고 나면 평균에 대한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반별로 먼저 정렬을 해야 되겠네요. 이 반이라는 곳에서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하면 반이 분류가 될 테고요.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 보시면 여기에 녹색점이 생겨 있잖아요. 합계 평균에. 왜 그랬을까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 과목에 대한 합계와 평균을 구한 거죠? 근데 이 엑셀 입장에서는 얘도 숫자거든? 1. 얘도 숫자잖아요. 근데 이 숫자는 빼고 나머지의 평균을 구하고 합계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사용자가 실수한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녹색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얘가 이렇게 일반이라고 돼 있으면 녹색점 안 나타나요. 얘 글자니까. 근데 숫자잖아. 숫자니까 누락된 줄 알고. 그러면 이제 보기 싫으니까 얘네들은 블럭 잡아가지고요.
요거 눌러가지고 야 신경 쓰지 마, 오류 아니야, 그럼 이제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얘를 고치잖아, 이렇게 고치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 합계를 다시 계산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녹색점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의미를 아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서 당연히 그룹 하락목은 반이죠. 반별로 정렬한 거니까. 그 다음에 합계 평균 빼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과목에 대한 합계를 먼저 계산하죠. 문제 써 있을 거예요, 합계.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이제 이 과목이 아닌 저 끝에 있는 평균에 대한 최대값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의 최대값. 이때 중요한 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빼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부분합 문제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글자가 밀려나갔나 좀 한번 보세요. 뭐 얘는 밀려나갔어도, 살짝 밀려나갔어도 보이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렇죠? 그럼 신경 안 써도 되지. 이 글자가 길면 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항목의 글자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좁게 되면, 이렇게 좁으면 글자가 밀려버리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문제지에 써 있잖아. 이렇게 결과 형태가. 그래서 글자가 밀렸는지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보시고 경계선을 넓혀 주셔야 되겠지. 여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표적합 나왔네요. 오래간만에. 예. 자, 얘를 좀 위로 올려 드릴게요. 올려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자, 판매가 영업이익 현황이잖아요. 영업이익. 여기 1,800만원이 적혀 있는데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1,800만원이 들어있는 공식에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는 거니까 문제지가 영업이익 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얘를 가르쳐 주면 돼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럭을 잡아서 가상 분석 데이터 표에 들어가시면 되고, 이때 행은 판매량이죠. 판매량이 여기 있네. 3,000이라고 써있는 자리가 판매량이니까 얘를 찍어주면 되고, 열은 뭐죠? 판매가죠. 판매가. 칸이니까 판매가 여기 있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여기는 행이 아래 거고 열이 위에 거죠. 행을 판매가로 물어보고 열을 판매량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엇갈리게 묻더라고. 엇갈리게. 즉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판매가가 들어가도 되고 가로로 세로를 판매량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이 데이터 표 문제에서는 여기는 판매가가 위에 있고 판매량이 아래에 있는데, 이 계산 기능을 이용할 때는 판매량을 먼저 묻고 판매가를 나중에 묻더라고. 위아래를 바꿔서 묻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항상 결과를 보면 그렇게 묻더라고. 하여튼 뭐 확인만 누르면 답이 들어가겠지. 예, 들어가겠지.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지금 너비가 이렇게 깨진 거는 잠깐만요. 얘가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본래는 여기 있었던 거죠. 이렇게야. 여기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기야? 잠깐만 정답을 볼까? 제가 건드려놔서 앞에 있었구나. 이렇게 있던 거죠. 그렇죠? 너비는 안 깨지는데 제가 너비를 이쪽으로 넘기는 바람에 너비가 깨졌던 거지. 원래 여기서 물었던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우면 에러 나요. 자동 반영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작업했던 얘도 숫자가 바뀌면 알아서 자동 반영되죠. 그렇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가 바뀌잖아요. 2300 이렇게 바뀌면 얘도 바뀝니다. 여기가
얘가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요 안에 클릭해 보면 뭐라고 써 있잖아요. 테이블 어쩌고 저쩌고 써 있잖아요. 자동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하나는 못 지워요. 일부는 못 지우고 한꺼번에 지우는 건데, 이게 지우고 얘를 다시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판매가나 여기 있는 판매량을 고쳐주시면 자동으로 숫자가 계산이 돼서 반영이 들어가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간만에 데이터 표를 물어봤어요. 매크로 작업이야 뭐 똑같지 뭐. 매크로 작업 한번 해보세요. 합계 구하는 매크로 문제가 하나 나올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다르다. 여기 요거 공연 1쪽에 세 번째 줄하고 어디야 여기? A 14번째 여기를 색깔을 바꾸는 거네요. 우리는 항상 요것만 색깔 바꿨는데 이번엔 색깔이 2개 바꾸는 거로 나오네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명령 이름이 합계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합계를 구하는 건데요. 자, 얘를 여기다 클릭해서 자동 합계를 눌러도 되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자동 합계 눌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냥 여기다 클릭해 놓고 자동 합계 누르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발 도구 중지. 그 다음에 뭐야, 단추 G3부터 H의 네 번째까지 단추. 그래서 합계 연결하고 이름은 합계. 항상 매크로 이름하고 글자는 똑같이 따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누르면 합계가 탁 나오면 되고, 두 번째 채우기 색이라는 매크로로 채우기 색. 그래서 여기 한꺼번에 블록 잡아도 되고 따로따로 해서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표준색 주황으로 하나 바꿔주고, 여기도 주황으로 바꿔줘. 그렇죠?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블록 잡아도 되고. 기록 중지. 그 다음에 6, 7번이죠? 두 줄.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글자는 채우기 색.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에 가서 가로 세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하라고 그러면 꼭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을 채우기 색으로 지정해주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의 색깔이 없었을 때 채우기 색을 누르면 두 군데가 색깔이 변하면 되고. 오케이. 합계 부분만 색깔을 넣었어요. 응? 합계의 글자 부분만 색깔을 넣었거든요. 잘못했나요, 제가요? A14에서 D14까지 했네요. 그러면 요거는 하면 안 되는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를 요령이 있는데, 매크로 기록을 다시 할 거냐, 아니면 요 매크로에 들어가서 요 채우기 색깔이라는 걸 편집을 들어가는데,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얘는 첫 번째 줄 요거 색깔 바꾸는 매크로였고요. 여기는 지금 2의 14번째는 여기인데 D 14번째니까 D로 바꿔주면 돼. 얘를 바꿔주면 여기까지 합계까지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럼 이제 닫으시면 돼. 이거는 뭐 저장하고 자시할 게 없이 닫으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그건 해본 사람만 하는 거지. 만약에 범위를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만 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시 매크로를 다시 작성할 거냐, 만약에 매크로 기록에서 채우기 색을 다시 만들면 기존 거 덮어 쓰겠느냐, 그래라 해서 고치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안 고쳐도 되잖아. 어차피 얘는 그 매크로를 연결하는 거니까. 범위 설정을 잘못했을 때는 편집에 들어가면 눈대중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있는 항목 이름을 색깔로 바꾸는 거고요. 요 아래에 있는 거 A 14번째부터 D가 아니라 E까지인데 모르고 했다 이거지. D까지만 했다 이렇게. 그렇게 고치면 되지. 이렇게 고치면 되지. D까지인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고치면 범위가 설정돼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아까 매크로 끝나고 나면 저 위로 올라갔었잖아요. 그 명령이에요. 요거는요. A의 첫 번째부터 E의 첫 번째까지가 클릭을 한 거지. 선택했다는 뜻이 select. 그러니까 요게 49407이라고 하는 것이 주황색인가 봐. 표준색 주황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런 것도 처음 하실 때는 어려운데 연습서만 몇 번 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거든. 대신에 이제 요거 아까 보셨던 매크로 중에 합계 구하는 매크로 있었잖아요. 얘는 편집 들어가 보면 요건데 요거 2의 14번째가 여기죠. 그렇죠? 얘를 선택을 했잖아. 선택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10 10이란 게 뭐예요? 위로 이렇게 위로 10개 위로 이 시점에서부터 위로 10개 하고 왼쪽에는 없어요. 왼쪽에는 없죠. 그렇죠? 예, 그 범위를 설정한 거야. 그래서 합계를 여기 액티브 셀 포뮬라 썸 들어갔잖아. 썸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얘를 클릭한 게 아니라 여기를 클릭했잖아요. 만약 여기를 클릭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2의 15번째잖아. 그럼 얘를 2의 15번째로 바꿔주면 바꿔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아까는 합계 누르면 합계 나오고 여기를 클릭했는데 이번 합계 나오면 여기를 클릭할 거란 말이야. 자, 내려갔잖아. 그런 것도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 어려운 거는 시험에 내질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재밌어요. 이걸 비주얼 베이직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다고 하는 건데 비주얼 베이직 모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작업을 한 거야.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을 잘 하시는 분은 얘가 아주 쉽겠지. 예. 근데 뭐 비주얼 베이직을 다 배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를 눈 감고 나서 내가 코딩해라 그러면 못하겠지만 보면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야. 참고로 여기 채우기 색이라고 돼 있잖아요. 채우기 색. 이 채우기 색을 제가 채우기 색 5 그럴 거예요. 5. 여기는 합계라고 안 하고 총합이라고 해볼까요? 총합. 이렇게 총합 이렇게 바꿨어요. 서비라고 하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 보면 매크로에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총합 채우기 색 5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제 이걸 클릭하면 에러 나죠. 매크로 이름이 바뀌었잖아. 얘는 합계고 얘는 채우기 색인데 여기 매크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는 총합이 아니라 합계라고 고쳐야 되고 얘는 채우기 색이었지. 이게 5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러면 이걸 누르면 답이 나오고 이걸 누르면 답이 되는 거지. 그런 거라든지. 예. 그래서 필기 시험에도 나오는 게 매크로 이름도 고칠 수가 있고 매크로 내용도 고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차트. 이게 뭐야? 진찰료, 검사비, 총액은 빼라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총액 녹색 계열을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잖아. 그렇죠? 계열을 지우는 거니까 요소 지우는 게 아니라 계열 지우는 거잖아요. 계열. 총액이란 계열을 지우는 거니까 클릭하고 지워버려. 왼쪽 거 지우면 파란색이 사라지고 빨간 녹색 남지만 끝에 걸 지우는 거는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제목. 차트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위에다 제목을 하나 달고 30, 40대 글자를 쓰시면 되고
글꼴은 홈에서만 합니다. 홈. 굴림체, 굴림체, 굵게. 차트 제목은 기본이 굵게 돼 있어요. 제목은 굵게 돼 있으니까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 크기는 조정해 주시고, 밑줄은 두 가지예요. 한 줄짜리냐 두 줄짜리냐. 화살표가 있는 말은 더 있다라는 거니까 메뉴가 옵션이, 예, 클릭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숫자 더블 클릭을 해서 최대값을 얼마? 5만원으로 바꿔주면, 뭐 잘못 썼다. 5만원이 25,000인데, 예. 최대값을 25,00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25,000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5,000 단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표,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표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범례도 넣느냐? 범례는 안 들어갔죠. 그렇죠? 범례 빼고 넣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해서 테두리 스타일의 너비를 얼마? 2포인트 2포인트로 바꿔주고 둥글게. 그럼 딱 끝난 거네. 그렇죠? 예. 2포인트 둥글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가장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계산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탁탁탁 마무리 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계산 작업이 가장 문제인데, 꾸준히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분석 작업이나 매크로 작업도 매번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계산하는 문제하고 꾸미는 문제 두 개 나오는 거고, 차트는 뭐 요소 뭐 어떻게 빼라 넣어라 뭐 바꿔라 색깔 넣어라 뭐 차트 종류 바꿔라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패턴이 동일하잖아 시험 문제는. 저는 계속 연습하세요. 계속 연습하시고, 입력하는 연습은 안 하셔도 되니까 어차피 5점짜리라서. 얘네들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 기본 작업 두 번째나 고급 필터도 어렵진 않죠. 근데 고급 필터는 이제 복수가 뭐냐면은, 복병이 뭐냐면, 이제 이 조건을 하나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는. 어느 시험은요 이 조건을 반드시 하나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나의 셀에다 조건을 써라. 지금은 따로따로 썼잖아요. 두 가지를 쓰면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연습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결과가 true냐 false냐. 그러면 이 항목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이 결과 값이 true나 true나 그렇죠? 또는 false라고 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뜰 때면 여기는 이름 어떤 거라도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써도 되고 다른 글자 쓰면 되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런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오면 또 연습을 해봐야 되지. 그렇게. 예. 계산 작업은 날 잡아서 한꺼번에 연습하기는 불가능해요. 양이 많아서 꾸준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VLOOKUP 꼭 나오고, 랭크 함수 굉장히 많이 나오고, if 뭐 단골 손님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고, 레프트, 미들, 라이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라운드 계열 문제 나오는 거, 추수 함수 나오는 거, 이런 거 매번 나오는 패턴들이 있었잖아요. 그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이 책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봤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커말 자격증이 이제 오늘 종강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한글 문서, 실무적인 문서 작성하는 거로 이제 넘어가는데, 과정은 이제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공부방에 오늘 종강했기 때문에요. 여기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이 강좌가 다 여기서 사라져요. 공부방 지난 강좌로 갑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동한다고. 여기는 강좌마다 이렇게 막 따로따로 막 올라가는데, 지난 강좌에는 강좌별로 한꺼번에 쫙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 실기, 필기 다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공부를 하실 분들은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면 돼. 우리는 여기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는요.
쭉 모아서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뭐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종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